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1차 필기시험의 5번째 과목인 학습이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좌는 총 21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당히 내용이 많다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내용을 수록하고 있고, 또 시험도 좀 그렇게 깊은 내용보다는 폭넓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학습 이론은, 그러니까 과목 자체도 사실 뭐 학습 이론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어정쩡한 이름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습 이론의 내용은 일반적인 학습 이론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교육공학이나 교육학과에서 배우는 정통 교육학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학습 심리학이나 또는 그 교육 심리학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의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뭐 특별하게 목 찾았기도 힘들고, 또 어떤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힘든 부분이 바로 이 학습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뭐 전체적인 거 봤을 때 좀 중요한 이론도 있긴 하지만, 수험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게 워낙 넓은 분야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없고, 어느 학자의 이론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느낌이 오죠. 저도 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좀 강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학습 이론의 기본적인 어떤 공부 방법은 두루두루 빠뜨리지 말고 공부를 다 해두어야 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이론이니까 제1강에서 학습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부터 잡아 나가겠습니다. 원래 뭐 개념이라는 거 시험 잘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또 이 학습 이론은 학습 그 자체의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는 점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학습의 의미다. learning, 뭐 또 트레이닝,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영어로는 여러 가지 쓰입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learning 개념으로 쓰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행동과 지식에서의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고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영속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영속적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변화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적이면 변화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학습의 정의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학습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식뿐만 아니라 젓가락질을 배운다든가 신발끈을 맨다든가, 뭐 신발끈 뭐 나비 모양으로 묶는 이런 재주죠. 손재주. 그다음에 뭐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을 배운다거나 이런 어떤 행동적인 부분까지도 다 포함한 다양한 지식의 내용과 다양한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학습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학습 과정은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불 개능부부터 시작해서 양치질을 하는 것도 다 학습에, 다양한 행동의 학습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동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기술을 익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학습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정리하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로 일어나는 행동의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변화를 말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쪼개서 살펴보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처럼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며, 또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에 있어서 연습이나 훈련이나 경험과 같은 이런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연습, 훈련, 경험 등과 같은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성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성숙이라는 단어 우리가 발달론에서 배웠어요. 성숙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생득적이죠. 생득적이고 또 뭐예요? 유전적인 요소잖아요. 유전적 요소. 이런 생득적이고 유전적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본능에 의해서 배우는, 또는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은 학습이 아닙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숙의 단계의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학습은
학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물은.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했듯이 뭐 훈련이라든가 연습이라든가 경험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원인으로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영속적인 이것을 학습이라고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변화는 비교적 영속적이어야 하며, 그래서 영속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자극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든가 하는 것들은 영속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것은 학습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순수 심리학적인 견해에서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디벨롭먼트, 또 어드밴테이지, 발전적인, 앞으로 나아가는, 개선하는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퇴행하고 퇴화되는 것도 변하니까 학습의 내용이다.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교육학 내지는 우리 학습 심리학의 견해에서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드밴테이지 내지는 디벨롭먼트 하는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서의 내용을 갖고 있는 그것만 학습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순수한 심리학적인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퇴화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자체가 변화니까 이렇게 보는 반면에 우리가 교육학이나 또는 우리가 일반 교육 심리학에서의 발달은 진보적인 것, 발전적인 것을 그 부분만을 얘기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습은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러한 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외연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행동은 보통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학습에 있어서의 행동의 변화는 꼭 그런 외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현적인 것, 내면적 행동의 변화까지도 다 포함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 변화는 영속적이어야 되며 또 중요한 것, 이것도 시험이 참 잘 나와요. 학습의 효과가 금방 나와야 되느냐, 적시성 있게 나와야 되느냐, 즉시 발생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뭐 인지학습 이론에서 뭐 잠재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겠지만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툭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금방 시간적으로 바로 연이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리고 행동의 변화라든가 어떤 행동의 잠재력, 우리가 포텐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뭐 연습이라든가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기도 하고 세련되기도 한다라는 내용들이 바로 학습의 전반적인 내용. 이게 문장 하나하나가 다 약간씩 꼬아서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 내에서 일어나는 내재적인 변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과 그 선행 조건을 통해서 추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다 이러한 그 학습에 대한 내용은 행동의 변화, 영속적인 것, 그리고 어떤 경험과 훈련과 경험과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언급된 학자별로 이러한 학습을 어떻게 개념 짓는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학습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동의 변용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많이 쓰죠. 그죠? 문화 변용, 이런 말 쓰는 것처럼 변화, 변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 훈련이라고 하는 요소가 원인이 되고 변화, 변용이 결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가네라고 하는 분은 학습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고, 그러니까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장 과정에 그 원인을 돌릴 수 없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이거 성숙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특성 또는 능력의 변화를 말한다. 그러니까 가네의 이 이론의 정의에 따르면 성숙이라는 개념은 학습의 원인으로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간이라고 킹이 이야기하기를 학습이란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발생되는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이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레빈 같은 경우는 학습은 인지 구조의 변화, 즉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인지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코프카 같은 분은 학습은 지각 과정과 그 흔적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조직화되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데 뭐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직화는 재체제화의 과정이다. 모든 체계를 잡아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코프카가 얘기했고요. 이 많은 학자분들의 정의 중에서 여러분 조금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가네라든가 그 다음에 몰간 앤 킹의 정의가 아마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정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학습의 목적은 뭐냐?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숙이라고 하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달되는 것을 외에도 우리는 왜 학습이라는 것을 해야 되느냐는 것, 학습을 왜 해야 되느냐? 일단 학습을 하는 것은 정상행동과 비정상행동에 대한 이해 및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치료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교육 장면에 응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교육 장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인간의 성숙이나 성장이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학습인지 유전적인 특성인지 그죠? 본능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과 학습을 또 하는 이유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총망라해서 기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뭐 학습의 내용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거리가 먼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옳은 얘기를 찾아야 되겠죠. 옳은 얘기를 정리하면 학습은 단순히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학습은 연습이나 훈련이나 경험과 같은 것을 원인으로 삼아야 되고요.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학습의 특징은 또 뭐예요? 바로 학습하고 나서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 또 뭐예요? 학습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의 어떤 발생, 다시 말해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꼭 외현적인 것만인 것은 아니다. 내면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학습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학습의 특징이라는 거 이번 차에 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습의 내용과 관련해서 학습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학습 이론을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유형적으로 나눠 봤을 때 어떻게 분류가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늘 일어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학습의 종류로서 단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유아기 때 어린아이에게 뭐 음식을 주거나 또는 뭐 젓가락짓을 배우게 하거나 간단한 어떤 그런 행동을 가르칠 때 쓰는 단순 학습이고요. 우리가 아이에게 뭐 여기 앉아라든가 또는 강아지에게도 앉아, 그만둬, 멈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아이에게도 안 돼, 손대면 안 돼. 바로 그 순간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래서 손을 대지 않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가 뭘 먹을 때 엄마가 숟가락 들고 냠냠냠냠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냠냠이란 먹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이런 단순하게 어떤 그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가르치는 단순 학습이 있고요. 단순 학습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지면서 2개 이상의 어떤 오브젝트, 대상이나 내용을 가지고 차별적 대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람 부릴 때
파란불인가요? 녹색불인가요? 녹색불일 때 건너가고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변별 자극에 따라서 그 학습자가 변별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이 두 개입니다. 앞부분에 단순 학습 같은 경우는 그냥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정도고, 앉아라고 하는 그 동작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뭐죠? 멈추거나 건너가거나 이 두 가지를 자극에 대해서 변별하여 나오는 행동의 변화인 거죠. 그 다음에 학습이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고유한 감성 기능을 통하여 행해지는 것이지만, 그 역으로는 학습을 통하여 변별이나 환경에 대한 인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변별학습이라 그러는 거고, 또는 지각학습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운전기술이라든가 뭐 타이피스트라 그러죠. 이렇게 워딩 작업을 하는 그런 거라든가 운전기술이라든가 자전거를 타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운동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암기학습 또는 언어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뭐 제도권 내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식 획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언어 기호를 통한 학습이라고 해서 뭐 언어학습, 또는 주로 암기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암기학습,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적인 추리, 문제 해결 영역, 사고, 뭐 이런, 그래서 개념 학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개념 학습이 돼야 된다. 수학 같은 경우 뭐 개념 학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원리라든가 아주 깊은 통찰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학습을 우리는 개념 학습 또는 합리적 학습이라고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학습 이론을 공부할 때 학습이란 어떤 종류가 있는가, 뭐 이렇게 일반론으로 얘기할 때 5가지를 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습을 얘기하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학습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상담 이론과 결부해서 얘기하면 바로 행동주의 상담 이론인데, 이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또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SR 또는 SS 이런 거 있죠. 그죠? 스티무루스와 리스판스, 반응.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이러한 연합적인 관점에서 학습 원리를 설명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다 통틀어서 연합학습이라고 하고요. 이 내용은 자극과 자극, S와 S, 혹은 또는 R과 S, 반응과 자극의 연결의 반복에 의해서 그 결합으로 일어나는 인식 과정으로서 성립되는 학습,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연합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파블로프의 개시련 같은 경우, 그죠?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을 연합을 해서 뭐죠?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죠. 이런 것이 연합학습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연합학습의 종류에는 우리가 상담 이론에서 저랑 같이 공부했다면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전적 조건화, 그죠?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반적 대표적인 것이 뭐죠? S와 R, 스티무루스와 리스판스, 반응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한 연합학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플레이팅, 조작적 조건이라고 해서 스키너와 같은 대표적인 학자가 보여주는 그 연합학습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조작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와 벌이 동원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나중에 전체적으로 학습 이론과 관련된 뭐 구성주의니 또는 그 행동주의니 인지주의니 하는 여러 가지 학파별로 공부할 때 좀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배우고 익히고 암기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바의 내용만큼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 내가 배운 것을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되고 연장할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내가 한번 어떤 지식을 배우는 그 과정이 다른 지식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도
하기도 하죠.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꼭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걔가 뭐 머리가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걔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그 경험이 쌓여서 다른 쪽으로 응용하는 능력이 이제 개발된 거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학습의 내용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가 보통 전이라고 하는데, 학습의 전이.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개념. 학습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작업 기억으로 들어올 때마다 장기 기억은 새로운 정보와 관련된 선행 지식을 찾아가지고 그 선행 지식과 기억 연결망을 가동을 하고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그러니까 통합된 어떤 내용과 지식이 장기 기억 속에 쏙 들어가 있다가 다른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것을 활용하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좀 고도의 능력이죠. 고등 동물에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학습의 전이 이론으로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학습에서 내가 배웠던 어떤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배우게 될 내용하고 유사한 것이 있다면 훨씬 더 빨리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바이올린 연주자는 피아노 연주자보다 비올라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비올라나 바이올린은 현악기잖아요. 현악기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어떤 그런 동작이나 음을 짚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유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배우죠. 그러나 피아노는 금반악기잖아요. 전혀 현악기랑 구조도 다르고 소리 내는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익히기 좀 어렵겠죠. 그죠? 우리가, 그 유럽권에 있는 분들이 보면, 뭐, 그 친구는 뭐, 3개국어 하고 4개국어 하고 막 이런데 이렇게 하면, 와, 정말 머리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유럽권에 있는 그 언어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어순이라든가 단어라든가. 그러니까 좀 익히기가 쉽죠. 근데 동양인이 뭐 아프리카 언어 하나 알고, 유럽의 언어 하나 알고, 저기 뭐 남미의 언어 하나 안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는 언어 체계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익힌다는 거죠. 이 우리나라 사람들 있죠. 일본어는 좀 쉽게 배우지만 중국어는 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왜?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유사한 길이의 학습은 긍정적인 전이가 일어나서 좀 더 쉽게 배운다, 이런 뜻이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전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전이는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내가 그전에 외웠던 불어라든가 뭐 스페인 스바나어라든가 이런 쪽에 내가 단어를 잘 암기하고 있는데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새로운 영어 단어를 익히는데 아주 혼란을 갖게 합니다. 단어는 비슷한데 발음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전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측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도 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 전이가 있습니다. 수평적 전이. 수평적 전이 같은 경우는 어떤 유사성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한 레벨로 이동하는 거죠. 예를 들면 수학에서 배운 뭐 원리라든가 가감성제라든가 일반적으로 수리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과 경험이 물리 시간에 공식을 배운다든가 벡터나 스칼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거 수평적으로 지식이 학습한 내용의 경험이 전이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전이가 있습니다. 수직적 전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뭐 수학 같은 경우 보통 그렇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원리 학습이니 원칙 학습이니 이런 것들이 바로 수직적 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가감성제에 대한 것과 분수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게 되면 중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2차 방정식이라든가 X값을 구하는 방정식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가 늘어나게 되고,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서 X값이 이제는 뭐, 미적분과 같은, 미분과 적분과 같은 이런 내용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직적으로 기초가 마련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이러한 수직적 전위의 학습 내용이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기계적인 학습이라든가 단순 암기적인 학습은 크게 전이가 일어나지 않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고력과 추리력이 많이 포함된 그러한 학습들은 전이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또는 학습의 내용이 정교화되고 조직화되고 어떤 이미지화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내용들은 역시 전이를 촉진시키고 활성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학습된 내용이 서로 유사한 거라면 아까 우리 뭐였죠?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같은 이러한 유사성이 있다면 더더욱더 전이가 촉진되고 활성화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수업 방식이라든가 학습 태도도 전이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수들의 교수 기법,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어떤 그러한 태도라든가 자질이라든가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상에 있어서의 어떤 탁월성이나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의 추가적인 전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원리에 충실한 학습이 추가적인 학습 전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나 뭐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수학은 사실 중간에 하나 뭐 빠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합 학습이 우리가 보통 뭐 행동교육에 말하는 연합 학습이 아니라 기초와 뭐 중간치, 그 다음 최고급의 어떤 그러한 수리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전이가 완벽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학습 이론, 학습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과 학습의 또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학습의 종류는 무엇이며 또 학습에 있어서 독특한 개념인 학습의 전이는 무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